독일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유럽 의학계가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우리는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유럽 의학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행을 완강히 거부했던 그에게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과 한국 두 의료 강국의 만남이 가져온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바이어입니다. 독일 뮌헨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공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독일인의 정확함과 철저함은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았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발달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 실험을 하고 있었죠. 특히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의학의 재건에 기여한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어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토마스, 독일 의학은 세계 최고야.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생물학과 화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자연스럽게 의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 입학한 저는 첫날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에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 질문을 던졌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했죠. 그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항상 상위 5% 내에 머물렀습니다. 의대 3학년 때 저는 신경외과에 매료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관을 다루는 것은 제게 가장 큰 도전이자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뇌는 우주와 같다, 토마스. 우리가 알아낸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지. 신경외과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유럽에서 가장 명성 높은 샤리테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은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배우고 복잡한 케이스를 다루면서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바이어 선생은 타고난 외과 의사야. 그 손의 정확성과 집중력은 정말 놀랍네. 수석 교수님의 이 평가는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차 때 저는 희귀한 뇌동맥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술하여 병원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유럽 신경외과 학회지에 실리기도 했죠. 눈이 부시게 하얀 수술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메스를 든 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출혈 부위를 확인하세요. 흡인기를 더 가까이. 제 독일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는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 선 환자의 뇌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제 손에 달린 메스는 마치 예술가의 붓처럼 정교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교수님. 간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제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학위증과 상장들 사이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학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학장실로 향했습니다. 토마스, 들어오게. 헬무트 슈미트 학장은 친근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깨나.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 병원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어. 그들은 우리의 뛰어난 의사를 6개월간 파견해달라고 하는군. 그리고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왜 거기에 가야 합니까?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의학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일인이었고,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데 제가 무엇을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겁니까? 전문의가 된 후 저는 독일과 스위스의 여러 명문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결국 다시 샤리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제계의학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제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리테에서의 제 삶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회진을 시작으로 하루에 보통 2~3건의 수술, 그리고 저녁에는 논문 작성이나 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병원에 나가 환자를 확인했죠. 그런 헌신 덕분에 저는 빠르게 병원의 핵심 의사로 자리 잡았고 40세가 되기 전에 신경외과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이어 교수는 우리 병원의 보물입니다. 그의 수술 성공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죠. 병원 홍보 자료에 실린 이 문구는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점점 제 자신을 혹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제가 전형적인 독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고 엄격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 모습이 독일 고정관념에 딱 맞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일과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그리고 운동 부족은 제 몸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두통이 잦아졌고 가끔 손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휴식이 필요해 보여. 동료 의사인 한나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독일 의사가 휴식을 취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사실 제 몸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수술 일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건의 복잡한 뇌종양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첫 2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마지막 수술 중 갑자기 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곧 심한 두통이 밀려왔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보조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수술을 마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몸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클라인 선생이 마무리해주겠나?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수술실을 나와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급 검사 결과 저는 심각한 탈진 상태였고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증세도 보였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증상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자를 돌보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제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이대로는 안 돼.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해.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간의 휴가를 가져야 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반박했습니다. 3개월이요? 불가능합니다. 제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병원장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야, 토마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해. 우리는 팀이야. 당신이 없어도 병원은 돌아갈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제 자리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슈미트 학장이 한국 파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휴식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제게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장님. 한국 파견을 수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장실을 찾아가 결정을 알렸습니다. 슈미트 학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토마스. 이것은 자네에게도 우리 병원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거네. 준비 기간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어 기초과정을 등록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독일보다 발전된 것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의 오래된 의학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발전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마치 지금의 저를 위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에 지친 상태였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제가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바이어 교수님이시죠?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이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협력팀의 김지은입니다. 오늘부터 교수님의 한국 생활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은의 완벽한 독일어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제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차로 저를 대학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관은 어떤 유럽의 첨단 병원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로봇 도우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환영합니다. 신경외과 과장인 김현우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련을 받은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였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병원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의 안내로 병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환자 정보, 검사 결과, 영상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어디서든 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진단 시간을 30% 단축했습니다. 김 교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실도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로봇 수술 시스템과 실시간 3D 영상 가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신형입니다. 정밀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샤리테도 물론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통합 시스템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병원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길게 기다리지 않았고 검사에서 진단까지의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와 진단이 당일에 이루어지죠.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가 경험한 독일 의료 시스템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졌던 어쩌면 오만에 가까웠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 3일은 수술에 참여하고 나머지 2일은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는 일정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은 복잡한 뇌동맥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수술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내심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어떤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수술이 시작되자 저는 곧 김 교수의 기술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가 사용하는 미세 수술 기법은 일부 제가 배워본 적 없는 새로운 접근법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 중 설명했고 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수술팀의 조화로운 협업이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김 교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새로운 접근법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수술은 함께 집도하시죠. 서로의 기술을 교환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 교수와 다른 의사들이 저를 한국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제 첫 정통 한국 식사였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발효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며 의학과 문화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 의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의학의 전통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젊은 레지던트인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 의학 논문을 많이 읽으며 공부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존경심에 저는 감동했고 동시에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들의 의학에 대해 거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환자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환자의 편의와 치료 효과 최대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 상황을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즉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방의학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우리는 치료만큼 예방에도 중점을 둡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정기검진과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죠. 이는 독일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증상이 나타난 후에 치료를 시작하지만 한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들을 위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던 어느 날, 저는 한 간호사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바이어 교수님.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그 간호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환자의 경우 뇌압 상승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이런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미래 상태를 예측하죠. 민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 한 환자의 상태 악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예측대로 환자의 뇌압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아마도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대응했을 상황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더 많은 수술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최소 침습 수술 기법에서 한국 의사들은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절개로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매우 복잡한 뇌종양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양은 중요한 뇌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매우 위험한 케이스였습니다. 김 교수와 저는 함께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김 교수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 개발한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환자의 MRI와 CT 스캔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뇌의 3D 모델을 생성합니다. 수술 중에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 기술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이 홀로그램 기술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수술은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술을 보완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배운 미세수술 기법과 김 교수의 최소 침습, 접근법이 결합되어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국제협력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 좋은 의술은 어디서 오든 배울 가치가 있다. 내 오만함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4주차에는 병원의 연구시설을 자세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신경재생 분야와 뇌기계 인터페이스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신경재생 촉진 장치입니다. 연구소장인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미세전류를 발생시키죠. 초기 임상시험에서 매우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놀라웠고 독일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심을 보였고 박 교수는 기꺼이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샤리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간의 연구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은의 안내로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고 때로는 의사들과 함께 등산이나 골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빠른 적응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매우 빨랐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는 제가 독일에서 익숙해진 꼼꼼함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양쪽 모두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신속성이 결합된다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저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 제가 주집도의로 나서야 했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정하고 최소 침습 접근법을 사용했으며 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곧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정말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축하를 건넸습니다. 독일의 정확성과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완벽하게 결합된 케이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 방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접근법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진정한 의학의 발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슈미트 학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장님, 제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곳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았고 귀국 후 샤리테에 도입하고 싶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의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파견 3개월 차,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샤리테 간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 교환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기술 공유, 학생 교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협력이 양국의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병원 이사회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과 한국의 혁신적 기술 적용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제안을 열렬히 환영했고 즉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두 병원 간의 교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의심이 많으셨죠? 김 교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네,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럽만큼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때로는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환자 중심 서비스 면에서요. 김 교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적 겸손함과 열린 마음은 의학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 배우는 학생이어야 하니까요. 파견 5개월 차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재난대응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재난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조직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합니다. 응급의학과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환자 정보와 의료 자원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그날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10여 명의 중상자들이 동시에 도착했지만 모두가 신속하게 분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효율성이 평소 훈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우리 문화, 즉 공동체 의식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배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시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는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정밀하고 철저한 연구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혁신 도입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에 탁월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과 독일 간의 의료 협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병원 직원들이 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6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바이어 교수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저는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파견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학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배운 것들은 제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과 김 교수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발전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슈미트 학장과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학장님,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환자 중심 서비스 면에서요. 슈미트 학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보낸 거야.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왔네. 자네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야.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곧 샤리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환자 중심 서비스를 샤리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명의 서울대학교 의사가 샤리테를 방문했고 3명의 독일 의대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을 적용한 첫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빨랐고 이는 곧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놀랍군요. 바이어 교수님, 제 팀의 젊은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곧 기회가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거니까.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한국의학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제는 친구가 된 김 교수와 지은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마스. 김 교수가 이제는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변화 소식이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샤리테가 정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여기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죠. 심포지엄에서 저는 글로벌 의료 협력의 힘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떻게 문화적 개방성과 상호 존중이 의학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오만한 독일 의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독일 의학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의학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의료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의사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기술 공유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저 토마스 바이어는 샤리테 대학병원의 혁신 센터장으로서 전 세계의 의료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의학적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서의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의사로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있는 샤리테 대학병원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진입니다. 그 2 사진은 제게 항상 다양성의 가치와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의학의 미래는 국경을 넘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글로벌 감동 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